만나면 좋은 친구 MBC.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지안입니다. 조선 왕실의 본향이자 후백제의 수도였던 전주. 여전히 살아 숨쉬는 역사와 전통으로 타 지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더 많은 이들이 주목하는 전주를 만들겠다 약속한 제40대 우범기 전주시장. 오늘 반갑습니다에서 민선 8기 두 번째 손님으로 초대해 다시 한번 중심이 될 전주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예, 우범기입니다. 네, 예. 민선 8기 제40대 전주시장 당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취임 소회 및 한 말씀 좀 해주시죠. 하여튼 우리 전주 시민의 네. 위대하고 현명한 선택에 대해서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전주의 발전을 통해서 시민 여러분한테 보답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고 여기고 그 길을 향해서 직진하겠습니다. 취임 후 약 한 달 정도 지금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의 흐름이 또 취임 전과는 다를 것 같아요. 굉장히 또 바쁜 시간 보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기본적인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아울러서 또 저는 일은 공무원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무원의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일에 대한 어떤 열정에 따라서 일의 성패가 갈린다고 보기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는데도 또 지금 현재 가장 역점을 둬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기 지금 시작한 이후로 단 하루도 허투루 좀 못 보내실 것 같아요. 시장님만의 뭐 특별한 루틴 또는 하루 아침 루틴 뭐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침형 인간은 기본적으로 아닙니다. 아, 진짜요? 그래서 네. 아침보다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이냐의 어떤 그런 시간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을 만날 때든 자료를 보든 혼자 생각을 하든 최소한 우리 전주가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그림 자체가 커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보는 시각 자체를 조금은 크게 봐야 되겠다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하여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아니지만 늘 네. 24시간 전주를 위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오랜 시간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 정치계에 입문을 하신 거예요. 입문 계기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입문 계기라기보다 기재부의 어떤 고창급 과장 이상 국장이 되면 사실은 정무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선거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전주시장이 정치라는 측면인데 예를 들어 의회 의원이나 국회의원이든 도의원이든 의회 차원의 의원의 경우에는 정말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단체 장의 경우에는 정치의 분야도 있지만 행정의 분야가 사실은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단체 장의 경우에는 정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정치인이기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잘 해내는 행정가로서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새 또 재선은 물론 3선까지 하시는 단체장들도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전주 시민들은 근데 정치 신인을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제 선거 운동할 때 많은 시민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원했던 건 한 가지는 이제 전주 좀 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많이 주셨고 특히 소소하고 작게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제대로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아마 전주 시민께서 정치 신인인 저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시민의 선택에 보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재선 3선이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인 여정보다는 네. 저는 오로지 4년 내에 전주라고 하는 땅이 제대로 설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오로지 아마 그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틀을 좀 이끌어가기 위한 시정 방향을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그 시정 방향에 대해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주라고 하는 땅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땅이었죠. 맞습니다. 후백제의 왕도였고 네. 조선의 뿌리였고
이순신 장군도 양무 호남 시무국가라에서 우리 전주를 전락 감형이 있었던 전주를 인정을 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해성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7대 도시라는 얘기를 들었고, 오, 네. 근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불과 40년 만입니다. 40년 만에 몇 대 도시인지 아무도 계산해보지 않는, 세어보지 않는 정도로 산업화 시대에 뒤처져 있는 건 분명하다. 근데 우리 전주가 다시 자랑스러운 과거의 유상을 되찾으려면 네. 임기 내 4년 내 뭔가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20, 30년이라고 하는 최소한의 중장기적인 텀을 두고 우리 전주가 다시 자랑스러운 위상을 되찾기 위한 틀을 만들고 그림을 그려야 될 시기다. 그 그림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자신이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도전을 하게 됐고 시민이 현명한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해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다. 이런 책임감을 느끼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네. 일자리가 없어서 요새 떠나는 청년들이 많잖아요. 근데 시장님께서도 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굉장히 또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세운 계획이 있으신가요? 첫 번째 경우 제가 광주 경제부 시장 할 때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광주형 일자리의 특징은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해서 이익이 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게 근본적인 취지였고,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전주 경우에는 효성이 있기 때문에 효성이라는 대기업과 함께하는 탄소산업 분야에 있어서의 대기업과 함께하는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이제 정무부에서 할 때 군산형 일자리 지정을 받아냈는데, 군산형 일자리는 광주형 일자리와 차이가 뭐냐면 네. 중소기업들끼리의 연합을 통해서 군산형 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는 게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차피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수소 경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소라든지 탄소라고 하는 소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들이 연합을 통한 군산형 일자리와 같은 방식의 또 다른 전주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분야를 추진을 할 것이고, 아울러서 전주가 다른 도시에서 해보지 못한 지역 상생형 일자리의 틀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우리 전주는 천년 전주라고 하고 천년 전북이라고 하듯이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역사, 심지어 종교까지 굉장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이 많은데 지금 현재까지에 보면 이 전통과 자산을 지키는데 약간 급급했다라는 시각이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이런 무궁무진한 문화 자산을 활용해서 기업화하고 산업화를 통해서 일자리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저는 우리가 가진 자산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낼 수 있고, 특히 그 일자리의 성격이 다른 도시가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만의 일자리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옥도 마찬가지, 한지, 판소리, 종교 유산도 많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관광 산업으로 내지는 일반적인 기업의 시각에서 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서서 일정 부분 견인을 해 나가면 민간 자생적으로 수많은 저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토양을 가지고 있는 땅이다, 우리 전주가. 그래서 충분히 저는 5만 개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우리 젊은 청년들께서도 이 땅에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는 창업에도 도전하고 창직에도 도전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도 드리고 싶습니다. 전주가 뭐 문화도 유명하고 관광도 그렇고 자원, 뭐 예술 등 다양하게 또 발굴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그 부분에 또 많이 신경 써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조직 개편도 또 예고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조직 주시죠. 개편의 경우는 제가 30년 공공 부문에 있었는데 네.
제가 봐도 조직 이름을 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있는 조직과 전북도에 있는 조직과 시청에 있는 조직의 명칭부터 일관성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편하고 아울러서 전주 시민 입장에서도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민원은 무슨 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아마 도에서도 조직 개편을 할 텐데 거기에 맞춰서 9월쯤 해서 네. 시민이 하여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만들겠다는 게 기본적인 취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직관적이고 딱 봤을 때 누가 뭘 봐도 하는 알 수 있게. 네, 일인지 알 수 있게 예, 딱 예, 쉽게 좀 조직 개편을 예.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또 전주의 과제로 빼놓을 수 없는 게 종합경기장과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해묵은 숙제죠. 네. 해묵은 숙제인데 결국에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행정은 민간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전주에 투자해달라고 사실은 빌고 다녀야 돼요. 읍수하고 다녀야 되고. 근데 민간이 전주에 투자를 하겠다는데 행정이 이를 막는다는 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고 물론 이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먹튀를 한다든지 뭐 초과이익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네. 문제 제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먹튀를 방지를 하고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익 배분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아울러서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고 그리고 그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지역 업체에 대한 일정 부분의 배려가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한 합의가 된다면 저는 행정에서는 일사천리로 지원을 해서 전주에 제대로 된 랜드마크가 생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 아울러서 이제 종합경기장의 경우에도 분명히 전주에 필요한 거는 국제행사 유치가 가능할 정도의 대규모의 컨벤션 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관광 제대로 하려면 네. 남들 지금 7성급 호텔 얘기하는데 우리 전주 5성급 호텔 하나 없어요. 이런 상태로는 제대로 된 국제행사를 유치를 하거나 돈 많이 쓰는 관광객 유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 5성급 이상의 호텔 정도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백화점이 됐건 대형 쇼핑몰이 됐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전주가 경제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근데 그나마 돈 있는 사람들은 전주 밖으로 나가서 돈을 쓰고 있는 게 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백화점은 뭐 그렇죠. 광주 가고 대전 가고 심지어 서울 가고 코스트코 대전 가고 세종 갔죠. 네. 아울렛 대전 가고 부여 가고 거기에 가서 물건만 사고 오는 거 아니잖아요. 밥도 먹고 짜장면도 먹고 네. 오고 커피도 마시고 오고 돈은 다 쓰고 오죠. 그리고 캄캄해져서 잠잘 때만 전주 오는 결국에는 돈 쓸 곳이 없는 전주다 현재 모습이. 그래서 전주에도 저는 돈 쓸 곳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고 그런 돈 쓸 곳을 즐기는 젊은 청년들이 여기에서 머물고 일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그런 여건은 지금부터 조성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제대로 된 하여튼 호텔, 컨벤션, 쇼핑몰 아울러서 랜드마크는 대한방직터하고 종합경기장에 시작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전주시가 준비해 놓은 상황을 보니까 컨벤션 센터도 굉장히 제가 보기에 작고 네. 그래서 아마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절차를 이행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의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놔두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올 가을에는 야구장부터 공터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작을 해야 네. 결국에는 경제가 살고 혁신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옛날 얘기지만 창조적 파괴에서 나오는 거고 창조적 파괴가 완성이 된 모습은 시간이 너무 걸리고 우리 시민이 기다리려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괴를 먼저 시작할 생각입니다. 조만간 시작이 금년 되겠군요. 내에 시작할 겁니다. 아니 또 후보 시절부터 불필요한 개발 규제에 과감히 좀 풀어주겠다라는 이야기 자주 하셨는데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도시의 성장 동력은 민간이 만드는 겁니다. 근데 민간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나야 투자합니다. 네. 이익이 나지 않는데 투자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구도심에 보면 현재 3층까지밖에 못 짓게 돼 있어요. 3층까지밖에 못 짓는데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3층 건물을 올려가지고는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결국에는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면서 수익이 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려면 층수가 더 올라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규제는 과감히 풀어서 민간이 내가 전주에 투자를 하면 나한테 남는 장사다 하는 인식이 생겨야 그래야 저는 전주에 민간의 투자 동력이 생길 걸로 지금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국가가 법으로 금지를 하지 않았는데 전주시가 추가적으로 규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100%풀 생각입니다. 전주시에서 조금 규제를 했던 부분을 심하게 했던 부분. 완화시켜주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도시는 그쵸. 할 수 있는데 왜 전주는 할 수 없느냐 이거죠. 네. 또 선거 기간 동안 완주, 전주, 완주 이 통합에 대해서도 자주 말씀을 하셨어요. 여전히 좀 통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통합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서울을 비롯해서 대전, 광주, 청주, 창원 등 통합하지 않고 도시가 성장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통합을 하면 실은 완주군이 굉장히 성장하고 발전할 거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광주가 80년대에 송정시하고 광산군을 합쳐서 지금 광주 광역시가 됐는데 지금 광주에 가서 보시면 정말 최첨단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살기 좋은 곳은 광산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주, 완주, 전주를 통합을 해서 100만 도시가 된다면 완주 지역이 훨씬 더 산업적으로도 주거 환경 측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저는 발전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완주 쪽이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전주는 과감히 통 크게 양보를 해야 된다는 분명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제 제안도 할 거지만 시내버스의 노선뿐만 아니라 만경강의 어떤 친환경적인 개발을 비롯해서 필요하다면 저는 동물원도 완주 지역으로 이전해서 제대로 된 전라북도의 테마파크를 하나 만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아이템을 저는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해서 완주 쪽에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완주 지역에 기업 유치하는데도 저는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이고 최근에 이제 우리 시에서도 뭐 대통령이든 총리님이든 우리 전북을 방문을 하는데 어디 방문하는 게 좋겠느냐 라는 걸 와서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주에 현대차 가시는 게 맞다. 전주에 뭐 효성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우리 전북 전체 그리고 완주 전주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면 현대차를 가셔서 우리 전북에 제대로 된 선물을 받아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분명한 저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행동을 할 생각이고 일부에서 이제 뭐 정치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말씀들이 계시는데 완주 전주 통합이 돼서 민간의 성장 동력이 생기면 어찌 보면 저는 전북에서 정치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어요. 굳이 제가 안 나서도 완주와 전주가 통합이 돼서 청주와 같은 활력 있는 도시로 바뀐다면 민간의 스스로 동력을 통해서 잘 되고 발전할 텐데 굳이 뭐 저까지 안 나서도 된다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저는 완주 전주의 통합은 우리 전주 발전, 완주 발전, 전북의 성장 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1%도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할 생각 없습니다.
완주 전주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그 효과를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전에도 사실 이런 통합 논의들은 계속 됐었단 말이죠. 근데 좀 실패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찌 보면 이제 완주 국민을 내 스스로의 마음을 여는데 실패했던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일부 뭐 정치인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아울러서 뭐 환경 기초 시설이 완주에 간다라는 뭐 얘기도 있는데 저는 전주에 있는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투자해서 최신식으로 제가 바꿀 겁니다. 굳이 완주에 보낼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뭐 세금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 있어서 전주가 양보를 해야지 완주 쪽에 전주가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는 시정을 운영할 생각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완주 군민들께서 마음을 여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저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10가지 사업이 됐건 30가지가 됐건 50가지가 됐건 완주하고 항상 함께하는 방식으로 추진을 함으로써 아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가는 게 결코 완주한테 나쁜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저는 만들어내야만이 가능하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전주시 자체에서 지나치게 이제 민간 영역부터 포함해서 전주시가 뭐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완주 국민들이 그걸 많이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주는 것이 성공 확률을 높이는 길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통합을 위해서는 완주 주민들의 마음을 좀 얻는 게 그럼요. 중요하다라고 네,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KTX 노선 신설 공약에 대해서 전 좀 눈여겨보고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봐도 될까요? 기대하기 어렵겠죠. 근데 기본 인식은 이겁니다. 2022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보면 도시의 성장은 결국에는 접근성의 문제고 접근성의 문제는 교통망의 문제입니다. 지금과 같은 KTX가 지그재그로 오송 갔다 익산 갔다 전주로 오는 이런 지그재그 방식으로는 전주가 커나가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특히 인구 소멸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라도 동북권은 계기가 지금 현재 전혀 없다. 제가 지금 국회의원들한테도 만나면 항상 얘기해요. 그래서 천안 아산에서 세종에는 분명히 KTX 역이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전주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노선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 전주는 지속적으로 주장을 해야 된다. 그게 이루어지는 순간 저는 전라도 동북권, 전남까지 포함해서 소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우리 전주의 시각에서 보면 조금 중장기적이지만 새만금에서 전주, 김천까지 연결되는 사실은 철도망이 네. 생기는 순간 전주가 전라도에 다시 으뜸 도시로 설 수 있는 교통망이 구축이 된다는 생각이고 아울러서 국가 차원에서 보면 잘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충북에서도 반대할 거고 우리 익산에서도 반대하겠죠. 네. 그지만 우리 전주나 전북 차원에서 전라도 동북권 시각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주장을 해야 국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도 마련을 해줄 것이다. 그리고 그거라도 우리는 얻어내야 전주가 교통망 측면에서 소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아마 지속적으로 저는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얻어내야만 우리 전주의 미래가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전주의 대변혁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을 해주셨어요.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범기 시장이 말하는 전주의 대변혁 한마디로 좀 표현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큰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전주는 너무 작게 일을 해왔다는 생각이고 소위 말해서 500억 이상 예산이 들어가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는데 최근 거의 10년간 500억 이상 사업을 하기 위한 예타를 신청한 게 한 건도 없다. 근데
그렇게 사업 규모 자체 모든 것을 작게 가가지고는 큰 도약을 이루어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생각이고 저는 하여튼 1년에 한두 건 정도는 최소 예타를 신청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주도 큰 사업, 큰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네. 하는 우리 전주 시민들이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고 자신 있게 우리 전주도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정에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보여서 성공하는 사례가 나오면 저는 민간에도 동력이 생겨서 민간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행정과 민간이 동시에 움직이면 다시 우리가 전라도의 수도였던 전주의 유상을 30년 내에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자꾸 대변혁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뭐 전통 무시하느냐 자꾸 그러시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과 바꿔야 될 거에 대한 이 구분을 정확히 하는 게 리더가 할 일이다. 지금은 그게 너무 없었다는 생각이고 그런 면에서 분명히 지켜야 될 거는 지키되 100년, 1000년 지켜야 될 게 있죠. 그지만 그게 아닌 거는 바꿔야 되는데 작게 바꾸면 20년 후에 다시 바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전주 100년 지나서 1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2022년에 전주의 전통은 뭐였다. 라는 걸 생각할 정도로 그림을 그려서 크게 바꿔야 된다. 그런 시각에서 저는 전주가 대변혁을 해야지만이 우리 자랑스러운 전주의 위상을 다시 되찾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할 것입니다. 굉장히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서 이제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확신에 찬 표현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야기 좀 나눠보다 보니까 사람 우범기에 대해서 좀 궁금해졌어요. 시장님 그 삶의 신조가 혹시 있으신가요? 잘난 체도 많이 하고요. 이렇게 이런 TV 저런 나와서, 얘기도 네. 뭐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저는 네. 역지사지를 제일 먼저 실은 생각을 하고 있고 역지사지. 역지사지라는 개념은 이제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자는 건데요. 네.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저도 내 욕심 버리기 굉장히 힘들고 그렇지만 전주는 특히 역지사지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큰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손해보는 사람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됐건 소상공인이 됐건 민간이 됐건 언론이 됐건 기업이 됐건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얼마만큼 내 걸 내려놓을지에 대해서 각 계층이 저는 고민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행정이 가진 권한 중에 시민을 위해 필요하면 내려놓을 거는 과감히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행정부터 권한을 내려놔야 민간한테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저는 소통이 되고 분명히 설득이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뭐 환경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 내지는 자산 중에 정말 전주시 발전을 위해서 뭘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저 스스로도 그렇게 할 것이고 시의 행정도 그렇게 해나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역지사지를 제가 좋아하고 제 카톡에도 그러고 하나 더 있는 게 네. 역지사지하고 과유불급이라고 하는데요. 과유불급이요? 과유불급은 지나치면 가만히 있는 것만 못하다는 취지인데 저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옆에 과는 바쁜데 내가 담당한 과는 한가해요. 근데 이제 옆에 과장 자꾸 시장한테 보고 가고 뭐 하면 나는 노는 것 같았고 그쵸. 그래서 굳이 일을 만들어서 하지 말아라. 아오.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하는 게 결국에는 저는 시민을 위해서는 그 부작용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봅니다. 역대 정부가 했던 일도 보면 4대강도 마찬가지고요. 국정교과서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뭐 너무 많이 정치적으로 얘기할 건 없지만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일을 공무원이 시작을 해서 3년, 4년이 지난 후에 시민한테, 국민한테 피해가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 사례는 무진장 많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될 때는 저는 굳이 일 안 해도 좋다. 그때는 오히려 네. 정말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고민을 하는 게 훨씬 더 시민을 위해서 맞는 길이다. 그래서 일은 공무원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바쁠 때 바쁘고 한가할 때 한가하죠. 한가할 때 마음 편하게 쉬어라. 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공무원이 진짜 일이 필요할 때 일을 잘한다는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하는 공무원을 우대할 생각입니다. 역지사지, 과유불급 두 개만으로도 우리 우범기 시장님의 삶의 신조가 뭔지 확 느껴지는. 근데 또 역설적으로 네. 보면요. 얼마나 제가 안 되면 그걸 친절을 했겠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끝으로 우리 전주 시민들께 힘찬 각오와 당부의 메시지가 있다면 좀 전하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분명한 거는 전주가 소소하고 작은 변화가 아니라 대변혁을 시작하면 지금은 젊은 층은 모르지만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전주 5대 도시, 조선시대 때 3대 도시였던 전주의 영광과 위상을 반드시 되찾을 수 있다는 정말 자신감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이 자신감 앞에 공무원들이 당당하게 일어나면 저는 우리 전주는 분명히 바뀌고 다시 우리가 전라도의 수도 넘어서 가장 한국적인 전주시가 글로벌로 나가는데 20, 30년에 반드시 우리는 이룰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길은 시장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만 힘을 합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전주 시민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 실은 전주시의 언론도 함께 해주셔야 되고 전주에 기업하는 하시는 분들도 스스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주셔야 이 땅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어떤 변화와 대변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고 나머지는 뭐 저를 얼마든지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전주가 바뀌어서 당당한 전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는 그 길은 한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해보지도 않고 생긴 이후에 문제 때문에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주를 바꿀 수 없다. 거기에 저는 우리 전주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해주시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권리위에 잠자지 말고 나서 주셨으면 진심으로 그걸 기대하고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주시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만남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